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좀 약했었던 쪽의 섹터들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약과 전력기기 강한 반등 눈에 띕니다. 2차 전지 가운데서는 대주전자재료 엔캠 급반등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에 기술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장이 오히려 특별한 게 없고, 반도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기사 좀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급등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시장에는 중요해요, 여러분. 다만 이제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면 일단 이 나스닥 시장이 어제 지표가 나왔죠. ISM 그 경기 침체 그게 지난번에 우리나라 8월달 서킷 브레이크 만들었던 기사가 어제는 상당히 개선된 걸로 나왔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는 하겠다고 했고 하긴 하는데 0.25 요번에 아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중요한데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오늘도 졸트 나오거든요. 구인 인원. 요거마저 만약에 시장에서 넘어가면은 어쨌든 나스닥 시장이 신고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CPI 타이밍까지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CPI 나오는 그 타이밍까지는 다시 지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세액이 나왔고, 근데 2차 전지도 이제 IRA 관련해서 한 번 정도의 기사는 나올 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 파도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장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적 특징이 있는 날인데 몇 가지 볼게요. 우선 원래는 오늘장 특징을 전반적 종목 강세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특징 잡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9시 30분 시세거든요. 좌우당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지 않고 버텨주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쪽 움직임이 나오긴 나오는데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제약이나 이쪽이 훨씬 더 지금 보다시피 양호하게 움직이는 게 아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약점이죠. 반도체가 우리나라만의 약점. 그리고 그 제약주가 강하니까 오히려 2차 전지도 시총이 높은 쪽은 조금 아침에는 약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보시면은 내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그 몇 가지 종목들 패턴들이 있는데 보다시피 오늘장은 엔캠이라는 주식은 어제부터도 움직였고 엔캠하고 대주전자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해도 되게 세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이 강하면 우리나라한테 반응이 되게 빨리 오는 쪽이 있는데 그게 전력 설비. 우리 권미란 진행자는 전력 기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 입이 설비에 붙어갖고 내가 또 현대전자 있을 때 설비부였잖아요 또. 어쨌든 전력 쪽이 되게 반응이 빨리 나와요. 이게 지금 9시 30분 시세고 요게 10시 47분. 보면은 10시 47분으로 갈 때 보면은 이건 월요일 거네요. 화요일 건 안 만들어 놨네요. 그죠? 저게 아까 거고 요게 이제 지금 겁니다. 이게 지금 건데요. 지금 거 보시면은 내가 한번 움직이면서 볼게요.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2차 전지는 엔캠이 꾸준히 지금 보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엔캠이 되게 강하고
대주전자도 버티면서 오히려 시총이 좀 떨어지는 쪽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뻘겋고 제약주 여전히 양호하고 전력은 더 세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반등 나오고 방산주도 반등 나오죠. 전체적으로 대신 시퍼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퍼런 게 뭐냐면은요. 최근에 움직임이 양호했던 여기 보면 엔터주. 그죠? 엔터주하고 최근에 움직임이 양호했던 AI하고 로봇이에요. 완전히 판이 뒤집혔죠. 근데 여기서도 엔터주도 아마 눌림은 가겠지만 저는 엔터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쪽 로봇하고 AI는 눌릴 수 있는 위치에서 눌리는 거고 장이 이제 어려우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등 이쪽이 세게 움직이고 2차 전지 대형과는 이 시간에 내가 자주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금융주가 강하면 그죠? 오늘 전체적으로 금융주도 강해요. 금융주가 강하면 2차 전지 대형과는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대신 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닌 거죠. 늦을 수 있는 거죠. 늦어도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은 사실은 전반적 종목 강세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나는 금융주는 안 보니까 내가 주로 보는 그 종목들이 지금 제목으로 뽑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늘 장 결국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제약주든 뭐 반등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2차 전지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이쪽도 빠르면 오늘 늦어도 수요일쯤이면 움직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미스터 진단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었고 이종복 유튜브에서도 12월 28일 날 얘기 좀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동안에 우리나라 소외받은 거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오늘장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위주의 반등 속에서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세가 읽히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과 방산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냥 많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투자 전략 없고요. 시장이 많이 올라갈수록 좋은데 이왕이면 요 10% 선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한 333 수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마저 뚫어버리면은 시장이 패턴이 N자형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 사이에 거래량도 많았잖아요. 음의 거래가 많았는데도 그러니까 11월 29일 시초가가 332.95거든요. 음의 거래가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를 한 방에 장악한다. 이거는 N자형으로 뻗어가겠다는 얘기.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뭐 우리는 오는 느낌대로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오늘도 안 밀리거든요. 근데 이게 환율이 만약에 이거는 보고해야 돼. 이 환율 쪽은 내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 외국인 저자들 심리를 어떻게 읽어내겠습니까? 대신 뭐 한 5,000명 오고 그럼 내가 읽어는 준다 막 얘기는 하는 사람인데 환율이 1390 쪽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됐으면 신뢰도는 거의 100% 가까운 신뢰도였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로 얘기하면서 풀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은 삼성전자 팔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자들 보면은요. 당일 매매 현황. 이것도 참 진짜 어려워요. 극한 직업이에요. 선물 보시면 매수로 돌아섰죠,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별 동향으로 가면 최근에 보면 주식을 팔면서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판 주식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분명히 지수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선물을 좀 팔면서 주식을 사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대신 저게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선물의 매도세가 조금은 나오더라도 주식을 사는 쪽에 올 수 있거든요. 그게 12월 만기가 지난 다음에가 훨씬 더 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수가 반등을 주는 게 우세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안 나오니까 머리가 쥐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환율인 거죠. 저 환율이 밀려 내려가야 저자들이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환차익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엇박자가 난 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요인이에요. 그거는 환율을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은 의미 있는 반등인데 문제는 주식을 사면서 반등이 나왔으면 신뢰도가 높았을 텐데 주식은 팔고 선물을 사는 것 때문에 뭐 약간은 꿀이지만은 환율만 1390대로만 밀려 내려와주면 그냥 해소된다가 내가 얘기하는 핵심 요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럼 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 핵심 주도주 쪽 얘기할 때도 내가 특징적인 거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요거만 뚫어버리면은요, 지금은 시장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뚫어버리고 환율이 만약에 뭐 그 정도만 되면 이쪽으로 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쳐주면 분위기가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건데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껄쩍지근한 게 좀 나도 안타깝습니다. 대신 저건 환율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건 봐가면서 해야 돼요. 진짜 환율 얘기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죠.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뭐 이중바닥형인데 이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 주식시장하고 삼성전자 이 끄트머리를 보면 여기하고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보면 주식시장은 21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넘어갔잖아요, 얼추. 삼성전자는 21선하고 떠 있죠. 이런 거. 삼성전자가 약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 2차 전지로 와볼게요. 대주전자 보세요. 대주전자는 주식시장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주식시장을 앞서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형과 한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포스코 퓨처를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데 삼성 SDI하고 삼성 SDI는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고 싶은데 조금 늦고 포스코 퓨처는 주식시장보다 약간 늦죠. 그러니까 우선 대주전자나 저런 엔캠과 같은 주식이 먼저 쳐 올리면서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주고 그다음에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333 정도에서 335, 338, 340을 돌파하는 그 과정이 삼성전자 필두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과가 가주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 제약주가 움직이는 거는 거래소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양호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요점은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 모양이 가장 최근 내에 예쁘게 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전력 등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매수 유망 섹터이고 금융주가 세게 올라가는 것은 금융주는 추세적으로 양호하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대응하되 나라면 그거 차익 실현하면서 저쪽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의견도 주는 거고 로봇하고 AI도 눌리면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확률이 높은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전략입니다. 네, 전문가님 채팅창에서 빅맨 원님께서 산타가 올까요? 사탄이 올까요? 이종목 전문가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선물 333포인트 돌파 나오면서 강해지면 산타 올 수 있는 거죠?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지 얘기하고 싶은데. 산타가 오고 안 오고는 환율을 보셔야 되고 저는 최소한 만기 이후까지 보면은
지금 지수보다는 한참 높아져 있을 거 정도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네, 산타가 올지 여부의 키는 환율에 있었습니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였고요. 2차 전지, 전력기기, 반도체, 제약주의 포트 구성 이야기해 주셨네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